오프닝 노래가 바뀌었습니다. 목요일은요 여의도 레이더 가동합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 레이더를 보니까 제가 이걸 세워야 된다는데 이게 더듬이었어요. 그렇죠. 그날 요즘에는 또 안테나. 지난주에 좀 더듬더듬 하셨네요. 지난주 더듬더듬 오늘도 더듬. 네, 안테나를 세우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의도 레이더 오늘은 어떤 걸 살펴볼까 하고 보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재작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배 수장님 여론조사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뭐 한국갤럽 조사를 먼저 소개해드리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를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했고요. 이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23%로 갤럽 기준으로 임기 들어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요. 2022년 임기 시작하자마자 같은 해에 두 차례 24%를 기록하면서 최저치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만 23%. 한 또 통계 분석 대통령 지지율 관련된 데이터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마지노선은 22%일 것이다. 이런 또 전망과 분석까지 내놓게 들었는데 최저치고 또 지금 대통령이 그런 이 한국갤럽의 최저치 조사 결과를 보고 이재명 대표의 해동도 제안을 한 상태고 또 비서실장과 정무수석도 교체를 했죠. 이번 주에 발표되는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23%보다는 반등할 가능성이 그래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완전히 최악은 피했다 이렇게 평가하시네요. 뭐 최악의 최악이라는 드라마도 있지만 대통령이 당연히 피해야죠. 최악을 반길 국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더 높여서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민이 전개되는 최초의 대통령이죠. 하지만 대통령이 기댈 곳은 있습니다. 뭡니까? 뉴스킹도 있습니다만 지지율이죠. 지지율을 높여서 대통령 지지율이 40%대 중반 후반까지 가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래도 대통령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또 경제가 대외 환경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네. 그런 평가를 받는 모습을 보여야죠. 이 여론조사가 대통령의 변화가 평가된 겁니까? 아니면 그 조사 기간을 분석해 보면 어떻습니까? 여론조사랑 선거의 관계를 보면 선거에서 이긴 쪽은 지지율이 오르는 게 일반적이고 선거에서 진 쪽은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럼 우리가 한일전 같은 거 보면요. 이기면 계속 보고 싶잖아요. 지금도 2002년 한일전 보면 계속 보고 싶은데 진 거는 보기 싫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랑 좀 비슷한 심리이기도 한데요. 대통령 지지율이 뭐 전화 면접이든 ARS든 이제 일반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걸로 나온 건데 거기에는 좀 보수 쪽 분들이 에이 졌잖아라는 약간 실망도 좀 반영돼 있는 거거든요. 실망. 근데 이게 이제 또 성향이 보수인 분들도 지지율이 지금 확 제일 많이 빠졌어요. 그런 점에서 이번 주 이제 갤럽이 됐건 여러 데서 일단은 좀 반등할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그때 열받는 거지 열이 뭐 계속 받는 건 아니거든요. 한 번 열받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일단은 반등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후에 어떻게 일종의 거를 기술적 반등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면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 뭔가 그 국정을 운영하면서 지지율을 스스로 끌어올릴 거냐. 그래서 뭔가 이제 국정을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최소한 30대 중반 가까이는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오히려 이제 그런 계획들이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반등은 하긴 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영수회담 제안 그리고 그 비서실장의 교체, 정무수석 전부 다 그 정치인으로 좀 바꿨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게 도움이 될까요? 한 신문의 이 표제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했다 이런 평가와 분석이 나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영수회담 제안 그다음에 새 비서실장 새 정무수석에는 다 두 글자입니다. 소통을 해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적극적인 소통 더 많이 듣는 것 듣는 게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른바 우리가 여론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청 득심. 그러니까 이청 들음으로써 득심. 마음을 넣는다. 이것보다 좋은 건 없거든요. 이청 득심의 마음으로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도 듣고 또 비서실장은 비서실장대로 안팎으로 듣고 또 정무수석은 또 야당과 소통하면서 듣고 이걸 하다 보면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부정평가하는 이후에 17%가 소통이거든요. 소통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동안 목말랐던 거죠. 우리 국민들도. 국민이 자꾸 궁금합니다. 대통령이 무슨 생각인지 또 어떤 판단을 내릴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정무수석과 비서실장을 소개하면서 사실상 일종의 기자회견이 됐잖아요. 일문일답. 그랬죠. 상당히 평가가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런 형태의 소통이 이어진다면 이제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디딤돌이 만들어지겠죠. 2층 등심이라고 하니까 저는 2천 등심 소고기가 생각나요. 저는 뭐 안심도 괜찮고. 안심도 괜찮고. 근데 지난주에 소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예 더 만나자고 해라. 그렇죠. 이재명 대표를 향해가지고 질릴 때까지 만나자고 그렇죠. 해라. 오바마 전략이죠. 예, 해주셨는데 네. 그 전략 되는 겁니까? 지금 되고 있는 겁니까? 지난주 우리 방송이 목요일인데 네. 금요일 대통령이 브라브라브라 전화를 했죠.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통화를 한 것은 들었군요. 뉴스킹의 영향이 크다 이렇게.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저는 정치를 시작했다는 표현이 되게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고 네.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것도 우리가 부족해요? 소통을 한다 그러는데 네. 만약에 우리 뭐 배 소장님이 됐건 그 앵커님이 됐건 네. 만나가지고 그냥 가만히 얼굴만 보고 있으면 네. 이게 그게 소통은 아니잖아요. 소통이라는 건 내용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컨텐츠. 네. 그래서 실은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는 좀 우리가 지지율이 오르고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건 기대보다 잘하면 지지율이 오르고 기대보다 못하면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데 네. 그런데 하나는 정치를 좀 강화하는 소통에 있고 두 번째는 내용을 어떻게 채울 거냐. 컨텐츠의 문제가 있는데 네. 그거를 좀 다르게 표현하면 정책 아젠다가 필요하다 생각을 해요. 정책 아젠다.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 아젠다가 있어야지. 네. 왜냐하면 대통령은 야당 지도자랑 다른 결정적 차이점은 정부를 가지고 나라를 운영한다는 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정책 아젠다를 강화하지 않으면 야당한테 끌려가는 게 불가피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책 아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 이 두 가지가 합체로부터가 돼야 되는 거지. 네. 정책 아젠다가 없으면 만나서 그냥 얼굴만 멀뚱멀뚱 보다가 헤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듣기만 하고 대통령이 들으라고 있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네. 나라를 잘 운영하라고 있는 자리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YTN 속보가 안 나왔을 텐데 지금 네. 오늘 이제 준비 모임이 있는 것으로 2차.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너무 큰 것을 목표하지 마라. 누구에게요? 아니 양쪽 다요. 양쪽 다. 윤석열 대통령은 큰 걸 또 이 해동에서 너무 얻어내기도 쉽지 않아요. 저는 작은 게 큰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소통 모여서 대통되고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번 만남 자체가 또 중요한 만남이라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주는 위안과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 민주당 쪽에서도 물론 그런 생각이 아닐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만 예. 뭐 특검이나 또는 뭐 전국민 25만 원 재난지원금이나 모든 걸 대통령으로부터 다 끌어내겠다. 예. 이렇게 되면 해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된다. 만나야 됩니다. 심지어는 오바마 대통령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만나서 1분을 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은 아무런 대화 없이 주먹만 칭칭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소통이에요. 일단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말 그대로 국민들이 원하는 결과까지 성과까지 도출되는 거지. 저는 최 소장님 의견과는 분석과는 조금 반대되는 것이 네. 처음부터 첫 술에 배부를 수 있습니까? 예. 저는 일단 만나서 다양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마음껏 하고 그중에서 작은 하나만 뽑아내도 국민들은 잘한다. 네. 둘 다 잘한다. 두 사람 다 잘한다. 라는 평가가 있을 것으로. 그래요. 그 아젠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그 공약을 내세웠던 전 국민 25만 원 지급 이게 가장 우선시가 될까요? 의제 상황에서요? 지금 민주당 쪽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최상병 특검보다도. 최상병 특검 그 25만 원 얘기를 하는데 네. 실은 25만 원은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 부정적 의견이 실은 더 많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대표 브랜드 또는 뭐 대표적인 아젠다이긴 하지만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그거에 대한 반대 여론도 꽤 많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반대 여론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최근에 이제 뉴스 같은 걸 보면 이 이제 25만 원을 좀 더 강조하기보다는 네. 최상병 특검을 조금 더 강조하는 변화 기류가 좀 보여지고 있는 거죠. 최상병 특검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는 군대 갔다 온 사람도 많고 네. 또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을 보내는 경우도 많으니까 네. 이 어떤 공감이 좀 더 많은 이슈로 봐야 되거든요. 최상병 특검 문제는. 그런 점에서 25만 원은 주장은 세게 하지만 네. 이제 최상병 특검만큼은 호소력이 좀 약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막상 올라가면 의제에는 특검이 올라갈 것이다. 아니 둘 다 올리려고 할 수는 있는데 예.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느 게 더 설득력 있느냐에서 좀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군요.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길게 하셔도 돼요. 올리는 건 상관없다. 올려라. 다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뭐 예. 심지어는
지금 추미애 당선자의 경우에는 김건희 특검법도 이야기하라고 할 정도니 예. 그러면은 참 이재명 대표를 뭐 뒤늦게이긴 하지만 총선 결과 수용을 해서 만나는 것에 대한 취지도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너무 무거워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결과를 끄집어내겠다, 대통령의 승복을 받아내겠다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 이건 뭐 답은 안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도 당내에 강경 기류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당에 가야 이재명 대표도 제 말 다 했습니다. 다 했다고요? 이렇게 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이해가 되는데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네 좋습니다. 뭐 25만 원요? 그 뭐 35만 원은 안 되고 25만 원 되는 거 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뭐 우리 이야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네. 한 이 정도 선에서 저는 첫 출발은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아, 그래요. 우리 깨알 같은 배 소장님의 성대모사까지 있었어요. 네. 지금 다 하신 거죠?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뭐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우, 좋아하시는 반응이 있어서 하지 말라고요.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연습을 조금만 더 하시면 아예 역을 바꾸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자리 위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성대모사 전문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아, 좋아요. 예. 이번에는 국회 소식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 비대위원장, 사실 지금의 비대위원장은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맞습니다. 다들 지금 그 흔쾌히 나서지 않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일반적인 방식은 원내대표 선출이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를 선출하면 선출된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역할을 하면 되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원내대표를 선출하는데 비대위원장을 왜 따로 뽑지? 라는 질문이 오히려 가능한데 네. 그거는 이제 이후에 또 뭐 질문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철규 원내대표가 너무 유력하기 때문에 그렇다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철규 원내대표가 만약에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네.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일종의 이제 친윤 쪽 분들로 되는 셈이거든요. 그런데 친윤 원내대표가 된 다음에 비대위원장을 겸직을 해버리면 모양새가 좀 어색해지거든요. 어떤 선거 결과라든가 선거 참패 같은 걸 봤을 때 그런 점에서 선출된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데 그거와 별개로 비대위원장을 뽑아서 이제 어떤 좀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모양새를 덜 보이려고 하는 걸로 보여지고 네. 그러니까 그 맥락을 모르지 않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거는 완전히 그냥 어떤 관리형 네. 그냥 그 어떤 기술적인 거에 불과하거든요. 임시 전대를 준비하기 위한. 예. 그러니까 내가 굳이 뭐 그런 것까지 맡겠냐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비대위는 지금 뒤치다거리예요. 뒤치다거리. 그리고 상당히 비대위원장을 맡아도 남는 게 없는 만큼 네. 서로 뭐 나서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이 연출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과 또 한동훈 전 위원장과의 관계 또 비대위 이 운영과 관련했었던 백지를 작성하는 부분 뭐 조정훈 의원이 나서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른바 홍준표 시장과 대통령이 부쩍 가까워지면서 뭐 윤홍연대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 상당히 비대위원장은 정말 본인 스스로가 비상 대책을 세워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나서기가 쉽지 않을 거고 더군다나 거론되는 인물 중에서 조영 의원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후보자로도 지금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아마 궁금하실 텐데 네. 결국 저는 국무총리 이 임명과 인준은 3번 타자와 4번 타자로 갈 것이다. 3번 타자, 4번 그렇죠. 타자. 이정우와 오타니 라인으로 갈 것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1번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누군가를 내세운다 하더라도 지금 남마처럼 지금 산더미처럼 지금 쌓여 있는 게 뭐 특검도 있죠. 예. 그다음에 또 민생 관련해서도 뭐 정국민 25만 원 되지만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습니다. 지금 예. 뭐 소상공인 지원, 전세 사기 특별법, 그 외에 뭐 사정 정국에 대해서 22대 국회에 대한 기우도 있고요. 네. 그러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야심차게 누군가를 내밀더라도 거의 이틀 동안 하고 과반 이상의 인준을 받아야 되죠. 네. 청문회 첫날부터 너덜너덜해질 거예요. 아하. 이 특검법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병대 특검법 어떻게 하실 생각으로 지금 후보자는 지금 앉아 있는 겁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둘째 날 오전 시간 정도에는 뭐 위장 전입했던 거 나오겠죠. 오후에는 뭐 백지 신탁 나오겠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러다가 한 2명 정도가 이제 낙마가 되고 나면 3번 타자 정도가 이제 아하. 주호영 의원인데 주호영 의원이 왜 가능성이 높았냐면 예. 국회의원이잖아요. 아. 그 육선이에요. 예. 그럼 상당히
중진이기 때문에 이를 또 내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민주당도. 그럼 3번 타자고 4번 타자가 누군지 아세요? 누구죠? 주호영 후보자까지 후보자가 된다면 안 된다면 네. 그냥 한덕수 총리 유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번 타자 오타니를 그러니까 비교했는데 이거 아니, 좀 그게 너무한 거 왜냐하면 아닙니까? 왜냐하면 네. 다 한덕수 총리 갈린다고 생각하는데 인준 절차 거치면서 이거 도무지 어렵겠다 싶으면 그래서 지금 한간에 나오는 이야기가 네. 한덕수 교체가 힘들 거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 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런 적 있었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민주당도 민주당이지만 조국혁신당은 선명성 경쟁을 하기 때문에 웬만한 후보자를 통과시켜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지금 또 범야권 연석회의 한다 그랬는데 민주당은 또 식군동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경쟁이 붙어버리면 청문회 자체가 이게 무슨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 별로 말할 시간조차 얻기 쉽지 않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예. 4번 타자 오타니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교했는데요. 과거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안대희 대법관 해서 국무총리 낙마했고 그다음에 문창극 후보자 낙마했고 그러면서 그냥 유임된 경우도 있긴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전국으로 가게 되겠습니까? 우리 배 소장님을 제가 여러 차례 뵀지만 오늘 가장 창의적인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되게 저도 한덕수 총리 유임설에 대해서는 아직 상상을 못 해봤는데 매우 좀 창의적이고 있긴 있었는데 이 소수설이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요. 네네. 그리고 예. 실제로 뭐 이렇게 갈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긴 하는데요. 네. 또 세상 일 모르는 거니까. 아, 그래.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실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김현미 장관이 원래 사임하고 싶었는데 여러 차례 그걸 기회를 놓치면서 네. 쭉 이어진 적이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고별 인사까지 했었는데 유임이 돼가지고 쭉 한 적이 있었거든요. 총무회에서 날아가고 그러면서. 네. 그래서 이제 세상에 정치에서는 이제 또 불가능한 일까지는 없어가지고. 네.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그렇게 될 확률이 높지는 않고. 다만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호영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좀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게 많이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또 역대 총리 중에서 그 정치인 불패 신하가 있거든요. 정치인 출신, 국회의원 출신들은 청문회에서 불발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정치인 출신으로 여러 가지 거론이 될 건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민주당 쪽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주호영 의원도 충분히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자격이 있을 수 있고 통과 가능성이 높을 수 있고 네. 그리고 그거를 1번 타자로 내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오타니가 있지만 우리 이정우 선수는 또 1번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권영세 의원 같은 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총리 카드로 검토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주호영 의원을 하게 되면 영남당이라는 소리 또 듣게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제 그만큼 또 주호영 의원하면 상기되는 이미지가 염화시중 예. 또는 불심. 네. 물론 그걸 이제 또 공격하면은 또 뭐 그렇죠. 안 되죠. 팔공산만 알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중화적인 좀 중도적인 성향을 유연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네. 사람인데 권영세 의원도 상당히 훌륭한 인물이면 분명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자 당선에도 크게 또 역할을 했고 근데 이제 권영세 총리 후보자가 돼서 인준 청문회에 나선다면 첫 질문이 뭐겠습니까? 이태원 때 뭐 하셨어요? 그걸로 그냥 또 뭐 이틀이 그냥 파행일 거예요. 네. 그래서 그보다는 아마 좀 더 좀 유연한 무난한 좀 선택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국민의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행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요. 건강상 이유로 대통령과 밥 못 먹겠다. 알고 보니까 비대위원들과는 또 먹었다는 겁니다. 건강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기 싫다는 겁니까? 그 참 이제 이 비대위원들과 만난 게 나중에 이제 알려졌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한 날짜가 4.19였었어요. 네. 4월 19일 날 제안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도 그 식사를 제안했던 날짜가 4월 19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그게 같이 이제 같은 연장선에서 제안한 걸로 보여져요. 네. 그런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건강상 이유로 고사를 했는데 네. 알고 봤더니 4월 16일 날 이제 만났다는 거거든요. 네. 그 만찬을 했다는 게 이제 그 일부에서 이제 나왔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좀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뭐 무난한 해석은 어떤 정치적인 거리두기 또는 홀로서기 이런 걸로 좀 해석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예. 그러나 이게 그렇든 저렇든 간에 보기에 적절한 거냐 모양새가 보기에 좋은 거냐라는 의견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치인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뭐 그거에 대해서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인으로 이렇게 약간 거듭나는 과정에서의 선택으로 좀 볼 수 있는 측면도 같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번에는 차백선 소장과 뜻이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이 총선 결과에 대한 책임론, 책임이라는 두 글자가 상당히 한동훈 전 위원장에 무겁게 올라가 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도 여하튼 이걸 수습해야 되는 상황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을 먼저 만나면 좋겠지만 뭐 그러는 것보다는 권영세 의원은 만났죠. 또 홍준표 시장을 만나서 4시간이나 무려 네. 4시간. 이 시간이 또 중요하더라고요. 대통령과의 그렇죠. 함께한 중요하죠. 시간. 예. 누군 뭐 2시간 강조했는데 4시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홍준표 시장이 공교롭게도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직격 또 치명적 직격을 한 그런 와중에 또 이후에 윤석열 네. 대통령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게 일종의 뭐 총선에 따른 아직 혼돈의 일종의 아마겟돈 상황이다. 일종의 신경전이지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 난 뭐 동훈이 너무 싫어 이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파견과 결별은 아니다. 다만 좀 이걸 좀 가라앉히는 시점으로 본다는 의미에서는 최 소장님과 동일합니다. 하여튼 정치인으로서 발돋움하는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였다 이렇게 평가하시네요. 민주당 소식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친명 박찬대 의원으로 사실상 교통 정리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아침에 출근 시간에는 교통 정리 같은 게 중요할 수 있는데 네. 이렇게 차가 그럼 뻥뻥 뚫릴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정치에서 교통 정리가 좋은지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를 한 10여 명 정도가 거론되다가 이렇게 툭툭툭툭 뭐 이렇게 낙엽 떨어듯이 하나씩 사라져가지고. 알지. 네, 뭐 그런 등등이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출마 선언한 지 3시간인가 4시간 만에 불출마 선언을 하셨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군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모양새가 좋지 않아가지고.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원래 이제 원내대표 선거라는 건 정말 누가 될지 알 수 없고 어떤 인맥에 의해서 결정되는 측면이 되게 강한 대표적인 선거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또 이제 주주가 있으면 비주류가 있고 뭐 등등이 뭐 비둘기파가 있고 매파가 있고 이런 게 있는 건데 그래서 항상 다수파와 소수파가 있더라도 경선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과연 민주당에게 바람직할까 그런 점을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역사에서 원내대표 선거가 단독으로 찬반 투표를 한 적이 제 기억에는 한 번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아직 최종적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후보 등록이 다 마감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최종적으로 되면은 이게 과연 민주당한테 바람직한 걸까라는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뭐 뚜렷해진 것은 총선 이후에 이제 친명에서 찐명으로 가고 있다. 친명을 넘어서 찐명이다. 아니 서영교 의원도 또 김민석 의원도 우원식 의원도 또 김성환 의원도 난 친명인데 할 수 있을 거란 말이거든요. 그렇게 또 보도되기도 하는데 근데 박찬대 이제 최고위원을 사퇴했으니까 전 최고위원은 누구냐? 찐명이죠. 그러니까 이제 친명보단 찐명 이렇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건 앞으로 당 대표도 지금 거의 뭐 물론 이제 한 명만 입 후보를 할 경우에는 의원들의 찬반 투표는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당대회까지도 연계되는 거죠. 이재명 대표의 입 후보가 아니라 일종의 추대 형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럼 국회의장도 이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국회의장도 연장선상에서 찐명이다. 찐명이다. 그렇군요. 짧게 아주 살펴볼 예정인데요. 조국 혁신당에서요. 지금 만장일치로 황운하 원내대표를 선출했다고 합니다. 조국 대표 황운하 원내대표 어떻습니까? 그거는 좀 아무래도 국회 경험 있는 분이 많지 않잖아요. 조국 혁신당에서. 그런 점에서 국회의원 경험을 하신 몇 안 되는 이제 몇 안 당이 아니라 거의 유일한 것 같은데요. 조국 혁신당의 현직 중에서는 그런 점에서 아마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재수사도 있는데요. 물론 뭐 쟁쟁한 사람들이 많죠. 이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경험도 있겠지만은 원내대표가 돼야 사실 뚜렷이 우리 부각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관련된 이슈. 이런데 이제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는 본인과 관련된 재판도 있고 또 본인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조국 혁신당의 황운하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네요. 이 소식까지 쭉 전해드렸는데요. 더듬이 안테나를 켜고 보니까 굉장히 재밌습니다. 코너가 정말 재밌어지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연장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차 인사이트 K소장,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